예, 이기적 네트워크 관리사 이제 출간됐죠. 드디어. 네트워크 관리사 책에 있는 기출풀이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기출풀이를 보기 전에 이제 거꾸로 보세요. 예, 주의사항은. 왜냐면 거꾸로 본다는 말이 가장 최신 거를 먼저 동영상을 들으란 뜻입니다. 왜냐면 이제 했던 설명을 뭐 또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2017년도로 가면 조금 더 이제 설명이 간단해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원고는 원래 이거죠. 2018년도. 그래서 이 네트워크 관리사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TCP/IP. 이 과목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든 TCP/IP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과목 ARP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면 이더넷 주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주소, 맥 주소라고도 흔히 얘기를 합니다. IP로 매핑한다. 물리적 주소를 IP로 매핑한다. 물리적 주소, 이더넷 주소는 몇 비트죠? 48비트.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냥 문제 다 이렇게 보지 말고 관련 있는 거를 다 공부하면 이게 끝나요, 그냥. 끝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 해분만 봐도 관련 있는 걸 다 공부하면 이게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네트워크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안 기사를 볼 때도 도움이 되고, 뭐, 리눅스 마스터를 볼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 제대로 공부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넷 주소는 48비트로 돼 있고 상위 24비트 둘로 나눠져 있죠. 하위 24비트 둘로 나눠져 있고요. 상위 24비트는 제조사 번호, 하위는 제조사별 일렬 번호인 거고, 그 중에서 이더넷을 IP로 매핑하는 거를 우리는 RARP라고 하죠. RARP. 그리고 반대로 그 IP 주소를, 그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게 바로 ARP가 되는 거죠. 이거의 반대가.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은 TCP, UDP, IP, RARP, ARP, ICMP가 있는 거죠. ARP 캐시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고 뭐 갱신된다. 그죠? 그 캐시 테이블은. 자, ARP를 이용하여 IP 주소가 중복되어 사용되는지 찾을 수 있다. ARP 캐시 테이블 이게 뭐죠? 잠깐, 중복된 IP가 발견된 경우 AR 캐시는 갱신되지 않는다. 이거 갱신됩니다. 자, ARP를 이용하여 IP 주소가 중복되어 사용되는지 찾을 수가 있다. 왜? 캐시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일정한 주기를 갖고 갱신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브로드캐스트가 오면 갱신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P는 IP를 맥 주소, 이더넷 주소로 바꾸는 거고,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아요. 왜? 얘는 메시지가 ARP request reply, 그러니까 ARP request, ARP 정보 요청 줘, reply 이거야. 이게 왔을 때 갱신되는 거고, 이게 뭐 인증이라든가 뭐 중복 여부라든가 그런 거를 확인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ARP 캐시 테이블은 윈도우에서 ARP-A를 쳐서 IP와 맥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유형에 동적으로 적혀 있는 거는 날라오면 그때그때 업데이트 하는 거. 그죠? 정적은 박아버린 거. 그죠? 하드 코딩 한 것처럼 완전 고정해버린 거. 그래서 정적은 ARP-S, S의 약자가 뭐겠어요? 스태틱이겠죠. S, IP 주소, 맥 주소를 써서 입력을 해버리면 이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요.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무슨 말이에요? 경로를 결정하는 내비게이션.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네트워크의 거리를 계산할 때 홉의 총계, 홉이라고 그래도 되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TTL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TTL, 그죠? Time to Live. 홉의 총계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것은 뭐냐? 그럼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라우팅 알고리즘은 링크 값, 그죠? 링크 스테이트 기법이 있고, 이거 홉의 총계, 그죠? 뭐예요? 거리 기반 기법이 있죠. 알고리즘이. 그러면 이 거리 기반 알고리즘, 즉 무슨 말이에요? 교차로를 우리 내비로 치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데가 교차로죠. 교차로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뭐가 좋죠? 신호등에서 차가 안 쓰니까 빨리 가죠. 그래서 홉의 개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는 거리 기반 알고리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RIP가 되는 거고, 어떤 통계, 이 통계를 코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값, 코스트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OSPF가 되는 거죠. 그리고 SNMP는, 그죠? 이거는 뭐예요? 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토콜의 이름이고, SMB는 프린터기나 어떤 공유 폴더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자, 3번 봅니다. 서버 내의 서비스들은 서로가 다른 문을 통해서, 다른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포트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소스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를 포트라고 한다. 서비스의 기본 포트로,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포트 번호로, 다른 것은 뭐냐? FTP라고 얘기하는 거는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 파일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죠? 이거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wget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FTP의 특징은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얘는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해요. 두 개. 그죠? 두 개의 포트를, 2입니다, 2.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하는 건데, 명령을 보내는 거나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다르게 포트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명령을 할 때는, 뭐예요? 21번을 사용하고, 데이터는 다른 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FTP는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가 있는데, 액티브 모드는 명령 21번, 데이터는 20번 이렇게 쓰고, 패시브 모드는 명령 21번, 데이터 포트는 서버가 결정하는 포트 번호, 서버가 포트 번호를 줍니다. 근데 그걸 갖고 1024 이후에 포트 번호를 주는 거. 그래서 그게 FTP고, 텔넷은 원격으로 붙는 거죠. 그죠? 23번 포트를 쓰고요. 이 텔넷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SSH죠. 그죠? 얘는 다른 거는 암호화를 하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물론 기본 포트는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리눅스에서 쭉 넘어가 보죠. 틀린 거 찾는 건가요? 옳지 않은 거? 자, SMTP는 25번. SMTP는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죠? 메일을 보내거나 받거나. 그때 사용하는 게 SMTP고, 웹이죠, 웹. 웹은 80번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다음에 클래스는 뭐냐? 이건 뭐 외워야죠. 202, 이 IP가 있는데, A 클래스는 0에서 127, B는 뭐, 그 다음에 C는 뭐, 이건 암기를 하십시오. 자, 패킷이 라우팅 되어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라는 거는 얘가 목적지까지 갈 때 어디를 들러서 갔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갈 때 어느 교차로를 들러서 갔냐, 이걸 추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네트워크의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토콜이 ICMP예요. ICMP. 이 ICMP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네트워크의 상태를 확인하는 핑, 그죠? PING가 있고, 두 번째는 경로를 추적하는 트레이스 라우터, 그죠? 3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이 트레이스 라우터라는 명령은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커맨드를 치지만 똑같은 기능인데, 리눅스에서는 트레이스 라우트까지 이렇게 커맨드를 쳐야지 됩니다. 기능은 100% 똑같고요. 얘는 라우팅 설정하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뒤에 add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라우팅 테이블을 보거나. if config라는 IP config는 윈도우에서, 다 윈도우 명령입니다. 윈도우에서 뭘 보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이더넷 카드의 정보, 네트워크의 정보를 볼 때 사용하는 커맨드고,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싶어 /all 이렇게 치면 관련된 피지컬한 맥 어드레스 뿐만 아니라 IP, 게이트웨이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오는 거고, 넷스테이트가 오히려 더 많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커맨드인 거죠. 자, 쭉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방문해서 갔다, 뭐 그런 얘기고. 자, IP 버전 4 클래스에서 멀티캐스트 하면 머릿속에서 딱 기억 나오는 게 뭐예요? IGMP죠. IGMP,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등록된 사용자만 받아. 그죠? 그럼 등록된 사용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IGMP를 사용하고,
IP 버전 4의 클래스, 분류는 A, B, C, D가 있는데 A, B, C는 IP의 주소별로 분류를 했고 D는 멀티캐스트 용도로 쓰기로 딱 고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1110 이거는 멀티캐스트 용이야 딱 이렇게 한 거고요. TCP의 플래그 필드로 옳지 않는 거. 플래그 필드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명령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령어. 그래서 RST라는 거는 리셋의 약자죠. 야, 다시 연결하자, 재연결하자, 뭐 그런 의미고. 3번의 에크는 응답, 그죠? 네가 아까 보낸 거 나 받았어, 그죠? 응답. URG는 긴급할 때 뭐 사용하는 건데 사실은 잘 안 씁니다. UTC라는 건 없고, 그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 연결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거는 신이죠. 나 연결해줘. 그럴 때는 신이라는 필드에다가 이렇게 1을 넣어서 보내면 연결 요청. 이렇게 되겠죠. 자, 쭉 갑니다. 플래그, 뭐 그런 거고. P는 연결 끊는 거. 자, DNS의 레코드. 그럼 DNS의 레코드라는 말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요청할 테니까 너 이런 형식으로 나한테 줘. 그죠? 그래서 내가, 야, 나 지금 URL 줄 테니까 IP 버전 4의 주소 줘. IP 버전 6의 주소 줘. 메일 서버의 주소 줘. 이게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다음 옳지 않는 것은 AA가 있는데 이건 AA는 뭐예요? IP 버전 6의 주소인 거죠. 그러면 때로는 이런 거 필요하죠. 자, A가 있고 AA가 있고 MX는 메일 서버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 나 IP 버전 4의 주소로 응답해줘. 그러면 레코드에다가 A를 넣어서 보내면 4의 주소가 오는 거고 MX를 넣어서 보내면 메일 서버의 주소가 오는 거란 얘기라는 거죠. 레코드가. 그런데 야, 그냥 그거 다 줘. IP 버전 4, IP 버전 6, 메일 서버 등등 다 줘. 이 all이 있죠, all. 그래서 그게 뭡니까? N입니다, N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 문제는 이 시험의 합격은 뭐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건 리눅스 마스터도 될 거고 보안기사도 될 거고 하니까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N이는 all의 의미입니다. IP 버전 6에서 6000바이트의 패킷의 이더넷 랜을 통과하는 경우에 확장 헤더는 뭐냐? 자, 윈도우에서는 if config라는 명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이지만 리눅스에서는 if config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게. 이 if config라는 명령을 치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MTU라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Maximum Transfer Unit MTU의 값의 표준값이 1500입니다. 이거 물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패킷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걸 보내는데 요만한 걸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15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길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앞에 거고 그 다음 너고 그 다음 너야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만 도착했을 때 이거를 합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할 때는 다시 원래 이만한 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런 기능이 파라그먼테이션, 분할되었다. 그래서 IP 버전 4에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플래그. 나 분할됐어. 그리고 나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오프셋. 그래서 IP 버전 4에는 플래그 앤 오프셋이 있고 IP 버전 6에는 분할 자체, 파라그먼테이션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 앤 오프셋이 없습니다. 근데 왜 IP 버전 6에는 파라그먼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냐? 그거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건 뭐 다른 공부할 때 좀 보세요. 네, if config MTU를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친 건데 if config을 치니까 여기 처음에 arrow라고 있죠. 이 arrow의 영어 약자는 loopback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면 나한테 온다. 그런 뜻이고 그 IP는 정해져 있어요. 127.0.0.1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MTU가 값이 굉장히 크죠. 어차피 나가지 않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간다고요. 그럼 밖으로 나가는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ETH0. 이게 인터페이스 명이 되고
이 컴퓨터의 IP 버전 4 주소는 요게 되겠죠. 그죠? IP 버전 6의 주소는 요게 있는 거고. 그리고 최대 통과할 수 있는 패킷의 크기는 여기 MTU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1500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브로드캐스트의 의미가 뭐냐? 255번으로 끝나면 그게 브로드캐스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저는 사실은 이거 풀이만 하면서 사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이거 풀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한 김에 관련 분야 다 공부해서 네트워크 관리사는 당연히 붙는 거고요. 그건 당연합니다. 예, 당연히 붙는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이거를 더 확장해서 나가서 제대로 공부해서 다른 것도 다 하기를 바랍니다. 자, 컴퓨터가 이렇게 4대가 있으면 이렇게 IP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서브넷. 같은 서브넷에 있는 컴퓨터들한테 야 니네 다 이 신호 보내. 그러면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트인 거죠. 그러면 여기 IP가 만약에 192.10.10.10이고 얘는 11이고 얘는 12고 얘는 13이에요. 이렇게 뒷번호가 이렇게 다르게 부여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놈이 192.10.10.255 이렇게 쏴버리면 끝에 255 이게 브로드캐스트 IP가 돼서 모든 호스트한테 패킷을 전송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255로 끝난다. 그죠? 11번 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로 뭐 실제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왜? 라우팅 하니까 IP를 주소로 경로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주소 종로구 명동 갈 거야. 종로구 중구 갈 거야. 그럼 찍어야 되죠. 그게 URL. 그거를 번지로 바꾸죠. 그게 IP. 그 IP를 보고 누가예요? T맵이 길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실제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쭉 넘어갑니다. 프로토콜의 구조, 그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플래그 오프셋이라고 그랬죠? 분할과 분할되는 거, 파라그먼테이션. 그 필드의 의미가 이겁니다. don't fragment. 얘는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프셋이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TTL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건 127개의 교차로 라우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IP 헤더의 총 크기는 20바이트 정도를 20바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와이어샤크로 이렇게 떠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쭉 넘어갑니다. TFTP FTP에는 종류가 3개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FTP, 그리고 TFTP는 잘 안 써요. FTP, SFTP. 프로그램이 총 3개가 있는데 TFTP는 2개만 기억해요. UDP를 사용하고 인증 없이. 그래서 보안 기능이 없어요. 얘는. 그렇게 보면 돼요. 인증 없이 전송할 수 있는 거. 그 대신 UDP니까 굉장히 빠르게. SFTP, 암호화. 그죠? 그래서 보안이 필요하면 SFTP를 쓰죠. 3-way 핸드세이킹 방법에 TCP를 쓰는 건 FTP와 SFTP가 3-way 핸드세이킹 방법에 TCP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핸드세이킹이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핸드세이킹이라는 영어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절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SSL 핸드세이킹 뭐예요? SSL에 연결하는 절차. TCP 핸드세이킹, TCP에 연결하는 절차. 세션이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세션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연결 문자열, 연결값. 그러니까 연결이 됐으니까 문자열을 주는구나. 세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3-way 핸드세이킹은 누가 써요? TCP가 쓰는 거죠. 어떻게? 시네크, 에크로.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3번. 시네크, 에크로. ICMP 프로토콜의 메시지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호스트의 IP 어드레스가 중복된 경우. ICMP는 언제 씁니까? 네트워크 상태 확인한다고 그랬죠. 네트워크의 에러를 탐지하고 보고하는 프로토콜이 ICMP. 어떻게? ICMP 에코 리퀘스트로 보내면 ICMP 에코 리플라이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보낸 시간과 응답 시간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걸 해주는 프로그램 뭐예요? 핑이죠, 핑. 그죠? 그 프로그램은 핑입니다. 윈도우나 리눅스나 똑같아요. 자, 쭉 가요. C클래스의 네트워크 주소가 뭐뭐이고 서브넷 마스크가 뒤에가 240이죠. 그죠? 240일 때 최대 사용 가능한 호스트의 수 240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40을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하죠. 여기 뭐 나와 있어요. 자, 240은 128부터 16까지 더하면 4개의 비트, 8비트가 있는데, 그죠? 4개의 비트가 이미 사용되니까 나머지를 호스트 I로 쓸 수 있죠. 말하는 게 뭡니까? IP 주소는 8비트 4개짜리가 있다 이거죠. 이게 4개가 있어서 48에 32, 32비트, 그죠? IP 버전 4. 그럼 이 4개, 이 안에는 또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걸 딱 이렇게 잘라서 왼쪽에 이놈을 지금 네트워크 ID, 이거는 호스트 ID. 그럼 왜 4개를 잘랐냐? 얘가 240이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 4, 2, 1, 16, 32, 64, 128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합계가 240이니까 이거는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요 4개의 비트가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2의 4승 해서 총 등록 가능한, 그죠? IP 주소가 되는 거죠. 네. 쭉 넘어가요.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ID 필드는 0으로 호스트 ID 필드는 1로 채운다. 아니죠? 이거 서브넷 네트워크 ID는 1로 호스트는 0으로 채우고, 그죠? 지금 막 본 거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링크 스테이트 봤죠? 링크 스테이트 뭐예요? OSPF, 그죠? 링크 스테이트. 그래서 통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출제된 교재에 이게 잘못됐는지 이게 아니고요. 링크입니다. 그죠? LINK죠. SK가 아니라, 그죠? LINK입니다. 자, SNMP에서 네트워크의 상태를 감시하는 프로토콜. SNMP 뭐죠? 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뭡니까? NMS.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면 내가 NMS 서버야. 그냥 NMS 서버 그래도 되고 그냥 콘솔 그래도 됩니다. 각각의 에이전트, SNMP 에이전트가 있어서 얘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화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거는 UDP를 쓰는 거고, 그래서 네트워크 장치를 감시하는 거는 에이전트라는 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관련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네트워크 일반. 자, 연결이 올바른 것은 뭐냐? OSI 7계층 뭐죠? 피지컬,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뭐예요? 네트워크,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세션, 프리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7개 계층. TCP/IP 4계층 뭐죠? 위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 IP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 3번이 되는 거죠. TCP와 자, 다음 아래의 빈칸에 알맞는 것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여기에 뭔가의 글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회사의 그 사무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50m예요. 그럼 51m면 틀리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범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50m 거리의 커버리지, 전송 범위를 갖고 있는 거를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라고 해요. 한 나라의 한 도시의 사이즈,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굉장히 큰 도시죠. 일반적으로 중소도시의 사이즈는 한 20에서 30km 정도 돼요. 그러면 50km면 틀리냐? 아니에요, 그런 건. 그래서 그거를 메트로 에리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각 도시와 도시 간에, 서울과 부산 간은 500km, 600km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서울과 뭐 가까운 데 춘천 간에, 그러면 한 200km 되나요? 뭐 100km 정도 되겠죠. 이렇게 원거리를 WAN이라고 하고, 이게 무선이면 앞에다가 W만 하나 붙이면 돼요. 와이어레스 WAN, 와이어레스 맨, 와이어레스 LAN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분류한 기관이 있는데, 그게 IEEE 802 위원회예요. 그죠? 위원회.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면 예를 들어서 랜은 802.11 50m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맨은 802.16 아마 16은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웬은 얘네들이 안 합니다. 웬은 뭐가 나와요? CDMA, LTE 예, 들어보셨죠? 예, 그게 이제 웬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관여 안 해요. 웬은 쭉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자, 에러를 제어하거나 감시, 정정하기 위한 걸 옳지 않은 것은 해밍 코드는 전송된 문자의 논리하 불구하여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검사를 한다. 우리가 해밍 코드는 에러를 검사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유일하게 교정까지 단지 1비트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 교정을 하기 위해서 패리티 비트, 이 패리티 비트를 한글로 하면 잉여 비트라고 돼요. 잉여 비트를 추가해서 교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 답은 3번이 되겠죠. 데이터 전송 시 전송 매체를 통해서 통신 신호가 통한 신호의 전달 속도가 주파수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파장이 있는 거.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의 음의 높이가 있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게 파장입니다. 주파수의 가변적인 속도에 따라서 왜곡된다. 뭐 이거는 뭐 지연 왜곡, 그죠? 뭐 대충 해도 그냥 맞힐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기능 중 PDU, 그냥 패킷입니다. 보내는 순서를 명시하는 기능으로 순서의 결정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흐름 제어는 뭐죠? 속도를 조절하는 거. 못 봤네? 좀 천천히 보내줄까? 이런 거. 순서 일렬번호 붙여서 1, 2, 3, 4, 5, 6, 7, 8 섞어서 오면 소트하면 되니까 정렬하면 되니까. 에러 제어? 너 중간에 3번 빠졌니? 그거 다시 재전송해 줄게. 그래서 에러 제어 기법, 순서 제어가 있는데, 자, 일단 흐름 제어 기법에, 자, 너 못 받아? 5개밖에 못 받아? 그럼 내가 5개만 보내줄게. 너 3개밖에 못 받아? 그럼 3개만 보내줄게. 흐름 제어 기법 뭐죠? 슬라이딩 윈도우, TCP의 기능이죠. TCP 헤더에 윈도우 사이즈라고 있는데 그 윈도우 사이즈가 받을 수 있는 패킷의 수예요. 이 말이 어려우니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비어있는 주차장의 수예요. 그러면 차 3대까지 주차 가능해? 그럼 3대만 가. 5대 돼? 그럼 5대 가. 흐름 제어. 순서 제어. TCP 헤더에 시퀀스 넘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차가 같은 길로 줄 이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누구는 우회 길로 가고 누구는 직진 길로 간다고요. 근데 때로는 우회 길로 간 차가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어요. 직진이 막히면. 그죠? 그래서 번호표를 들고 갑니다. TCP 헤더에 시퀀스 넘버. 차가 섞여서 오면 자 번호표대로 다시 줄 서 이러면 되니까. 에러 제어, 포워드 에러 컨트롤, 백워드 에러 컨트롤이 있어요. 포워드 에러 컨트롤, FEC는 이 패킷이 깨졌어? 안 깨졌어? 그거를 어렵게 말하면 무결성 검사. 무결성 검사를 해주는 거고, 이 무결성 검사를 하는 방법은 잉여 비트를 이용한 패리티 비트, 해밍 코드, 그 다음에 CRC 등이 있는 거고, 백워드 에러 컨트롤, 다른 말로 재전송 기법. 못 받았어? 어떻게 다시 보내줄까? 스탑 앤 웨이, 고 백앤, 그 다음에 셀렉티브, 어댑티브, 그죠?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순서와 의미가 있고요. 연결 제어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죠? 쭉 넘어갑니다. 뒤로. 자, 다음은 뭐냐? 그죠? 뭐 대충 뭐 버스 구조의 랜이죠. 랜에서 메시지 전송하는 거 CSMA, CD. 무선 랜, CSMA, CA. 이건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컴퓨터가 이렇게 3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통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아무도 안 쓰고 있죠. 근데 갑자기 얘가 얘랑 통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 통신할래 하면 2개가 부딪히죠. 이게 컬리전, 충돌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는 아무도 네트워크를 못 써요. 그런데 원래 쓰던 놈이 이놈이었잖아요. 얘가 1초 기다리고 재연결하고 얘는 10분 기다리고 재연결해요. 그래서 다시 얘가 쓰게 되겠죠.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는 크게 말하면 맥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맥은 저 맥과 틀려. 맥 어드레스 멀티 억세스 채널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환경에서는 통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그걸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이 맥 프로토콜의 종류 중에 랜덤 억세스 방식이 있고 채널 파티션 기법이 있어요. 채널, 이거 간략히 얘기할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채널 파티션 기법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마 들어본 분 있을 거예요. TDMA, CDMA, FDMA, 이건 채널 파티션, 채널을 파티션, 나눠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CSM의 CD는 랜덤 억세스 방법인데 말 그대로 랜덤하게 접근한다 이거예요. 먼저 그냥 잡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CSM의 CD가 있고 무선랜의 CSM의 CA는 랜덤 억세스 방식의 맥 프로토콜의 한 종류고 데이터 링크에서 움직입니다. 보통 교재에 잘 안 나옵니다. 웬만한 네트워크 교재 잘 안 나오고요. 뭐 사실 참고로 들으셔도 될 것 같고, 랜은 어느 계층에서 돌아가냐? 데이터 링크는 랜의 논리적 링크에서 돈다. 멀티 포인트에서 방식에서 터미널로부터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절차, 터미널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가 묻는다라고 그랬죠. 컴퓨터에서 보면 이 폴링이라는 거는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면요. 네트워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보 처리 기사를 하면 인터럽트 방식의 폴링 방식,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폴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폴링이라는 말은 어떤 영역에서 국한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뭔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거 있죠. 이게 다 폴링이에요, 이게. 그래서 폴링을 한다. 주기적으로 물어서 확인한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을 확인냐에 따라서 그게 뭐 네트워크 폴링 혹은 뭐 인터럽트 폴링 기법 이렇게 앞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폴링은 그냥 주기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묻는 방식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대부분은 폴링이라고 하면 90% 이상이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폴링이 되는 거죠. CA 무선랜이죠. 랜은 802위원회가 몇 번? 11번. 그죠? 802위원회가 그렇게 돼 있고요. 비동기 특징으로 아닌 것은 전송하는 데이터가 긴 비트로 이루어진다. 자, 비동기는 한 번에 한 개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게 중요하죠. 시작과 끝을 내게 하는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있어요. 이걸 약자로 STX, ETX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추가되고 페리티 뭐 전송 추가되고요. 그죠? 틀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쭉 넘어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사는 크게 두 개의 틀이에요. TCP/IP, 두 번째 리눅스. 그리고 나머지는 단수 남기. 공부하다 그런 거 있죠. 외워도 별로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만큼은 반드시 잡고 가세요. 그러면 리눅스 마스터도 쉽습니다, 사실은. 리눅스 마스터뿐만 아니라 보안기사나 정보처리 기사 공부할 때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꼭 잡고 가십시오.